너무 무서워. 5살 서연이의 비명이 태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준호가 딸을 품에 꼭 안고 바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이 발목을 잡아당겼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미 모두 대피한 뒤였어요. 갈색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팔로 서연이를 더 높이 들어올렸어요. 바위까지 겨우 3미터. 하지만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손이 준호의 목을 더욱 세게 조였어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있잖아. 과연 그들은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5년 후 발견된 분홍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7년 전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미라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15년째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아버린 거죠. 밤새 응급 환자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도 습관적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 옆에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따뜻한 손이 미라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더 쉬어. 어젯밤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라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웃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새삼 고마웠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3명을 동시에 받느라 새벽까지 정신없었거든요. 몸을 뒤척이자 침대 시트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게 얼마만인지.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어. 어젯밤에 엄마 기다린다고 11시까지 버티더니 결국 소파에서 잠들었지. 미라의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5살짜리가 밤늦게까지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서연이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줬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서연이랑 나들이 가려고 해. 미라가 눈을 떴어요. 준호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설악산 둘레길. 서연이가 계속 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잖아. 오늘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딱이지. 미라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조금 끼어있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고 하던데? 저녁 늦게 온대. 우리는 오후에 일찍 돌아올 거야. 걱정 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건축 설계사인 남편은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대부분 성공했어요. 이때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5살 서연이가 토끼 잠옷을 입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에서 막 깬 얼굴이 복숭아처럼 빨갛고 귀여웠어요. 미라가 팔을 벌리자 서연이가 침대로 올라와 품에 안겼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미라의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우리 서연이 잘 잤어? 응. 엄마는 언제 들어왔어? 새벽에 들어왔지.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또 늦었네. 괜찮아요. 아빠랑 같이 기다렸어요. 순간 미라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두고 맨날 일만 하고 있으니 엄마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준호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오늘 아빠랑 산에 갈까? 엄마는 집에서 푹 쉬게 해드리고. 정말요? 진짜 산에 가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평소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던 서연이는 실제 산에 가는 걸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둘레길이니까 괜찮아. 험한 데 안 가고 평평한 길만 다닐 거야. 그리고 새로 산 등산화도 신어봐야지. 준호가 현관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분홍색 어린이 등산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예뻐요. 서연이가 신발을 보자마자 좋아했어요. 분홍색을 좋아하는 딸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라가 신발을 만져보니 재질도 좋고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골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샀어? 지난주에 서연이 발 사이즈 재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예뻐요. 빨리 신어보고 싶어요. 준호가 서연이에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어때? 편해? 응,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미라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쉬운 코스라고 해도 5살 아이와 함께 산에 가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정말 괜찮겠어? 서연이 다리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업어주지 뭐. 우리 서연이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데 깃털 같아. 저 깃털 아니에요. 진짜 무거워요. 가족들이 함께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미라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점심은 삼각김밥으로 사가고 물도 충분히 준비할게. 그리고 구급약도 챙길 거야. 역시 꼼꼼한 남편이었어요. 미라가 안심이 되는 이유였죠. 그럼 저녁 몇 시에 들어와? 5시 전에는 돌아올게. 태풍 오기 전에 여유롭게. 미라가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봤어요. 태풍 링링이 밤 9시쯤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였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집에서 쉬어야 해. 서연이랑 아빠랑 둘이서 즐겁게 다녀와. 사실 미라도 함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했고 가끔은 남편이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미라도 따라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푹 쉬어. 엄마,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그래,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 그리고 아빠 말 잘 듣고. 미라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딸의 머리에서 달콤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우리 공주님. 네, 엄마도 집에서 푹 쉬어요. 차에 타기 전에 준호가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만 갈 테니까. 알았어. 그런데 혹시라도 날씨가 이상하면 바로 내려와. 당연하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준호가 미라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결혼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차가 출발했어요. 미라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서연이도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미라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빨간 승용차가 멀어져 가더니 결국 보이지 않았어요.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거실 소파에 누워서 평소에 못 본 드라마나 보면서 쉬어야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서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준호가 TV 보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니 이상했어요. 미라가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새져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는 건 아닐까? 미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준호는 워낙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남편과 딸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오후 2시쯤 되자 바람이 정말 세졌어요.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미라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날씨가 이상해져. 빨리 내려와.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30분 후에 다시 보냈습니다. 준호야, 답장 좀 해줘. 걱정돼.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미라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미라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점점 세졌습니다. 30분 만에 폭우가 되었어요. 미라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뉴스에서 태풍 속보가 나왔어요. 태풍 링링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제발 받아줘.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미라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바깥은 이미 밤같이 어두워졌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미라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말리지 못했을까?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야!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박미라 씨 맞으시죠?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경찰이 찾아온다는 것은 남편분과 따님이 설악산에서 미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뭔 일인지.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차량은 발견했는데 두 분은 그 순간 미라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웃으며 나간 남편과 딸이, 분홍 등산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서연이가 사라졌다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꿈이어야 해요. 하지만 창밖의 거센 바람 소리가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미라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미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준호와 서연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요? 문을 열어보니 어젯밤에 왔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구조대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박미라 씨, 지금 현장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갈 수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목이 아팠어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는 알겠어요. 빨리 가주세요. 미라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설악산으로 가는 길은 태풍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부러진 나무들이 도로에 널려 있었어요. 간판들도 떨어져 있었고요. 미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끔찍한 날씨에 산에 있었다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서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 경찰, 소방관들. 그리고 그곳에 빨간 승용차가 있었어요. 준호의 차였습니다. 미라가 차에 달려갔어요. 차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서연이의 토끼 인형만 떨어져 있었어요. 미라가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이가 항상 안고 다니던 인형이었습니다. 서연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종자 가족분이시죠? 김태연 구조대장입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차량 상태로 봐서는 급하게 피난한 것 같습니다. 아마 태풍 때문에 서둘러 대피소를 찾았을 거예요. 대피소요? 이 주변에 작은 대피소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부터 찾아볼 예정입니다. 미라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요. 준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안전한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럼 살아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조대장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위험하다며 막아섰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미라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분이 1시간같이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산에서 누군가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뭔가 발견했어요. 미라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뛰어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습니다. 뭘 찾았어요? 우리 남편이요? 딸이요? 수색대원이 조심스럽게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고 분홍색인 것. 미라가 자세히 보니 신발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분홍 등산화. 오른쪽 신발. 이거 우리 서연이 신발이에요. 미라가 신발을 받아들었어요. 어제 아침에 준호가 신겨준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신발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룻밤 산에 있었다면 더 더러워졌을 텐데요. 그리고 신발끈도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계곡 상류 쪽에서요.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요? 미라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이가 급하게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졌다면 이렇게 가지런할 리가 없잖아요. 혹시 따님이 다른 신발로 갈아 신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다른 신발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그날은 그 분홍 등산화만 신고 갔거든요. 미라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른 관찰력이 발동했습니다.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신발 밑창에 흙이 묻어있긴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흙, 다른 곳 흙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계곡 주변은 검은 흙인데 이 신발에 묻은 건 갈색 흙이에요. 성분이 다른 것 같아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미라는 상처의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웠어요. 흙의 종류에 따라 상처 감염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조사하고 일단 계속 찾아봐야죠. 하지만 미라의 의심은 커져갔어요. 뭔가 이상해요. 신발만 이런 곳에 있다니. 신발 주변에 다른 흔적은 없었어요? 발자국이 좀 있었는데 어른 남자 것 같았어요. 어른 남자 발자국?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우리 준호 발자국일 수도 있겠네요. 딸을 찾아서 그쪽으로 갔을지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발자국이 여러 개였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준호와 서연이는 2명인데 왜 발자국이 더 많죠? 미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단 그 주변을 더 집중적으로 수색해 보겠습니다. 오후까지 수색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넓은 범위로 찾아보죠. 안 돼요. 계속 찾아야죠. 우리 딸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위험해요. 구조대원들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찾을게요. 혼자서라도 찾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일반인이 밤에 산에 들어가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미라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 그 분홍 신발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지 않아. 다른 곳에 있어.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라는 신발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가져와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신발 안쪽에 서연이의 발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신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신발 뒤축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 흠집이 새로웠어요. 어제 새 신발을 신을 때는 없던 흠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신발을 만졌어요. 서연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어요. 분홍 신발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 있었을까? 왜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까? 왜 다른 곳에 흙이 묻어 있을까? 그리고 왜 어른들의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을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예요.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이튿날 새벽, 미라는 다시 설악산으로 향했어요. 혼자서라도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분홍 신발이 가리키는 진실을, 서연이가 정말로 있는 곳을. 미라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름 끈기와 관찰력을 모두 동원할 작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신발을 가방에 넣으면서 미라는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엄마가 끝까지 찾을 테니까. 그때 미라는 몰랐어요. 이 신발이 5년 후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을 줄은.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가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공식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해야 해요. 미라는 구조대장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뭐예요? 겨우 일주일이에요. 제 남편과 딸이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날 오후 미라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15년간 다닌 병원이었습니다. 미라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휴직을 하든지. 아니에요. 그만둘게요. 미라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좀 더. 제 딸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미라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혼자 설악산에 갔어요. 분홍 신발을 가방에 넣고서요.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실종된 가족을 찾으러 왔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실종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할아버지가 미라를 자세히 봤어요. 야윈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핏기 없는 입술. 대기, 어머니시구나. 네.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전직 산악구조 대원이에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철이 한참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똑같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제 아들도 이 산에서 실종되었어요. 미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살이었죠.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저는 포기했거든요. 3년 만에. 동철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27년간 후회하며 살았어요. 미라는 동철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그날부터 미라와 동철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프리랜서 의료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거실 벽에 커다란 지도를 붙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수색한 곳을 표시했어요. 파란 펜으로는 다음에 갈 곳을 그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철과 함께 산으로 갔어요. 오늘은 북쪽 능선을 가봅시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30년 이 산을 다녔거든요.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만나서 해가 질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동철은 산을 잘 알았고 미라는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네요. 혹시 비를 피해서 들어갔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들어가 봅시다. 하지만 매번 헛수고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일상이요? 제 일상은 딸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미라는 친구와 말싸움을 했어요.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미라야, 너까지 무너지면 어떡해?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지. 새로운 삶이요? 서연이 없는 삶이요?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지. 이렇게 말라가면서 뭘 찾겠어? 미라는 거울을 봤어요. 20kg이나 빠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뺨은 쑥 들어가고 눈은 깊이 움푹 패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미라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계곡 미친 여자가 또 나타났대요.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노린다는 소문도 있던데. 미라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미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미라는 여전히 매주 산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미라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도 3개월 전에 실종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세요. 미라는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어디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경찰과는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2년째가 되자 사람들은 미라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좀 무서워. 아직도 죽은 애를 찾는다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나 봐. 미라는 외로웠어요. 동철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27년 후에도 후회할 거예요. 27년이요? 제가 지금 그래요. 매일 후회해요. 3년째 되는 해 제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 계곡 실종 사건 가족이세요? 저희 마을에 기억을 잃은 아이가 있는데. 미라는 당장 차를 몰고 그 마을로 갔어요. 3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했지만 다른 아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이런 일이 벌써 20번째였습니다. 매번 희망을 품고 달려갔다가 절망하는 일의 반복. 4년째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약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해요. 하지만 미라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정신이 흐려지면 서연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꿈에서 서연이를 봤어요. 엄마, 왜 안 찾아와?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여기 있는데 왜 못 봐? 꿈에서 깨면 항상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5년째 되는 해봄, 동철이 쓰러졌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한 동철을 보니 미라는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요?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쓰러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동철이 서랍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냈어요. 제 아들 것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미라는 나침반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제발 자신도 돌보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서연이를 찾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 쓰러질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실 지도를 봤어요. 빨간 X표가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찾아다닌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곳들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미라는 분홍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기다려, 서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과 똑같은 비였습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또 다른 5년이 걸리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을 거예요. 내 딸을, 내 서연이를. 2024년 10월 15일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라 씨죠? 속초경찰서 김상호 형사입니다. 미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듣는 경찰서 전화였거든요. 지금 저희 서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가능하시면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옷을 주워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형사과에 도착하니 20대 후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분이 윤지혜 씨고요. 대학원에서 환경 연구를 하고 계세요. 지혜가 미라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김상호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혜 씨가 어제 설악산에서 연구 작업을 하다가 유골을 발견했어요. 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골이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고요. 의복과 소지품으로 봐서는 형사가 말을 멈췄어요. 미라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소식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만약 제가 더 일찍 그곳을 갔다면. 아니에요.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형사가 증거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유골 근처에서 이것도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작고 분홍색인 것이 들어있었어요. 미라가 자세히 보니 신발이었습니다. 아이 운동화, 왼쪽. 미라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이거 우리 서연이 신발이에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어서 분홍 신발을 꺼냈어요. 5년 전에 발견된 오른쪽 신발이었습니다. 두 신발을 나란히 놓으니 완전히 한 짝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한 짝이에요. 김상호 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각각 발견된 거죠? 미라도 궁금했어요. 5년 전에 발견된 오른쪽 신발과 어제 발견된 왼쪽 신발. 그 사이의 거리는 15km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눠놓은 건 아닐까요? 일부러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미라는 간호사 시절의 길은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했어요. 게다가 5년 전 신발도 이상했어요. 너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가지런히요? 아이가 급하게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졌다면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 리 없어요. 형사가 기록을 뒤져봤어요. 5년 전 보고서를 다시 봐야겠네요. 그때 얼음 발자국도 여러 개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2명뿐인데. 미라의 말에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제3자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우리 서연이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딸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발의 상태나 발견 위치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발견한 곳은 정말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어요? 깊은 바위 틈이에요. 일반인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저희도 연구 장비가 있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런 곳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미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왜 준호의 시신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서연이의 신발을 왜 따로따로 놓았을까요? 혹시 그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5년 전 자료를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요. CCTV, 목격자,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보죠.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미라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발견된 지점과 두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모두 표시할 수 있었어요. 세 지점을 이으면 큰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배치 같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야. 미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어요. 준호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서연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라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5년 전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는데 수상한 차량이 발견되었어요. 미라는 잠이 확 깼어요. 태풍 당일 오후에 계곡 근처를 지나간 트럭이 있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가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럭이 15km 떨어진 두 지점을 모두 지나갔어요.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딸을 누가 데려간 거예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해요. 우리 서연이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요. 진정하세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미라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우리 서연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분홍 신발 2짝을 나란히 놓았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짝. 이제 서연이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 서연아. 이제 진짜로 엄마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희망의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두 신발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서연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하늘 어딘가에 있을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서연이를 찾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3주 후, 김상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라 씨,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 일이에요? 용의자를 찾았어요. 미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30분 후 경찰서에 도착한 미라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김상호를 만났어요. 조태식, 한정숙 부부입니다. 불법 송이버섯 채취업자예요. 형사가 사진 2장을 보여줬어요. 60대 중년 부부였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5년 전 태풍 당일, 이들이 설악산 일대에서 불법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과 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지금 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고요? 5년 전 사건 직후 잠적했어요. 흔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2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미라가 집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상호 형사와 다른 경찰관 2명이 와 있었어요. 조태식을 잡았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충북 산간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체포했어요. 그럼 우리 딸은요? 김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태식이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추락했어요. 미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부인 한정숙은 살아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곧 자백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한정숙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미라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조사실에서 김상호가 설명해줬어요. 5년 전 그날 이들 부부가 태풍을 피해 산속 대피소에 있었대요. 우리 가족도 그 대피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준호 씨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요?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불법 행위가 발각될까봐 두려워했대요. 그럼 우리 준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김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정숙 말로는 처음엔 도와주려 했대요. 하지만 조태식이 막았다고 해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왜 데려간 거예요? 목격자를 없애려고 했대요. 목격자요? 서연이가 모든 걸 봤거든요. 아빠를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탁했는데도 외면한 걸.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5살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 증언할까 봐서.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한정숙이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숨겨뒀대요. 살아 있어요? 네. 자기 손녀라고 속이고 키웠대요. 미라는 무너졌어요. 5년 동안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제서야 찾게 된 거죠? 이름도 바꿔서 조민지라고 불렀대요. 우리 서연이를 다른 이름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마을로 가고 있어요. 곧 소식이 올 거예요.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미라의 온몸이 떨렸어요. 10세 여자아이예요. 한정숙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 하지만 나이나 외모로 봐선 맞는 것 같아요.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지금 아동보호소로 임시 이송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서연이를 볼 수 있어요. 5년 만에.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서연이가 자신을 기억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아동보호소로 갔어요. 상담사가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5년 동안 조민지로 살아왔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만날 수 있죠?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충격이 너무 크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10세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멈췄어요. 서연이었어요. 많이 자랐지만 분명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 이름은 조민지예요. 미라의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야. 엄마를 기억 안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담사가 미라를 진정시켰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미라는 가방에서 분홍 신발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나? 내가 신었던 신발이야. 서연이가 신발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그래, 아빠가 사준 분홍 신발이야. 서연이가 신발을 만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아빠. 미라가 서연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피했어요.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상담사가 서연이를 달랬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아, 엄마가 5년 동안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서연이가 미라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 엄마예요? 그래, 너는 이서연이야. 내 딸이야. 서연이가 천천히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라의 손을 만졌습니다. 엄마. 그 순간 미라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5년 동안 기다린 그 한마디. 그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모녀가 서로를 꽉 안았어요. 5년의 시간이 그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정말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5년 만에 보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미라는 서연이를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끝났어요. 긴 여행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호야, 고마워. 서연이를 찾게 해줘서. 그리고 서연이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네, 엄마. 분홍 신발이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짝처럼 미라와 서연이도 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